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입니다. 저희는 모이고, 나르고, 따르고라는 제품을 만드는데요. 모이고는 협업 툴 기능이 있는 메신저입니다. 스타트업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메신저고요. 나르고와 따르고는 자율주행 로봇인데, 나르고는 물류센터나 병원, 오피스 등에서 로봇이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입니다. 실내에서 목적지를 찍어주면 로봇이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고는 대상을 추종하는 로봇입니다. 사람이 카트를 밀지 않고 로봇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 누구나 바로 1초 만에 인식을 하고 따라가는 로봇입니다.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사업성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3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2년 내에 IPO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이동을 하면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데면 어디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잡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시장을 처음부터 다가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병원, 물류센터, 공장, 그리고 빌딩, 요 4가지 시장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나 카페 이런 데에서도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아직 좁은 시장이고, 특히 자율주행 로봇 시장은 이제 만들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은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바라보고 하면 아직 회사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 쪽 시장을 같이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외국 기업들 중에 미국 기업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기업들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작년은 해외 시장을 이제 점검하고 알아보고 어느 시장을 타겟팅해야 될지 조사를 하는 기간이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을 4차례 다녀온 것을 비롯해서 중국, 대만, 일본 등등 여러 나라 국가를 다녀오고, 유럽에 있는 여러 투자청들과도 미팅을 진행했어요. 이거는요,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비즈니스를 하면, 스타트업을 하면 무조건 해외를 나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어떤 분야를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르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가 지원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 초기에 이렇게 창업자들 모임에 한 2번 나간 데가 고벤처 포럼이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스타트업들의 분위기는 이렇구나, 뭐 이런 느낌 정도는 얻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창업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실제로 일을 시작할 때도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 준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보통 기업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또는 7년, 10년까지 계획을 많이들 수립을 하는데, 사실 10년까지는 정말 긴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로 창업을 한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기 쉽지 않겠지만,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중장기 전략을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매년 다시 또 다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가면 좀 그 기업에 맞는 또 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창업을 하는 것은 추천을 합니다. 일단 사실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금적인 어려움을 많이 해소를 시켜주고, 그 외적으로도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자금을 받아서 쓰는 거는 무조건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기업이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정부 자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다가 자기 본업을 잘 못해, 관리하는데 시간 다 보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활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주어졌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처음에 정부 지원 사업이 주어졌을 때 뭐 돈을 쓸 때 챙겨야 되는 서류들,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챙기는데 처음에는 관리 공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기업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금을 썼을 때는 그런 서류들이 챙겨야 되고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관리 능력은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되는 체계라고 생각하고 배워나가면 될 것 같고요. 가끔씩 돈을 받기 위해서 나의 주 아이템과 관련 없는 분야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창업자 본인에게도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시간 소비가 많이 돼요, 그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 사업을 받았으면 그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보이기 위해 쏟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을 하면 그 지원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창업자를 위한 R&D 과제들이 기정원에서 나오는데, 그런 정부 과제를 활용을 하면 연구 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대전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정부 연구기관에서 만든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 맞는 연구기관과 컨택을 해가지고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요. 특히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목차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들이 입맞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가 잘 완성이 되었으면 내가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발표 연습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한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 유관기관에서 이런 IR 행사를 하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제품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기술력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지, 어쨌든 우리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획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인력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분들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하는 분들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분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 외의 부분에 대해서 관과하는 부분이 가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 내가 갖지 못한 부분, 관리, 회계, 세무,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만큼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써야죠. 사업계획서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